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미국산 신차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미국 수백만 명이 징액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일부는 월 5,200불 넘게 수령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제약사 릴라이 릴리가 10억 달러 신약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12,000불을 받고 중국의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해군 병사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FDA가 GLP-1 계열 체중 감량 치료제와 자살 충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경고 문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26년 전 오렌지 카운티 카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종신형을 살던 한인 수감자가 교도소 내 싸움 끝에 숨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26년 월드 투어로 8월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이틀간의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1월 13일 시카고 시청 데일리 센터에 개항된 태극기 앞에서 기념식을 열고 기념 촬영과 결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재은 시카고 한인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시카고 총영사관 김인수 영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미동맹과 한인 이민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주 한인의 날 취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매년 미주 한인의 날 시청 데일리 센터에는 하루 동안 태극기가 개항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10,0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할부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유사한 방식의 세제 혜택입니다. 연방재무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세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대출 이자 비과세 정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한 가계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 예산 패키지인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신차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도 설정됐습니다. 개인 소득이 10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차량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돼야 합니다. 이는 엔진, 변속기, 차체, 셰시 등 주요 부품이 미국 공장에서 통합돼 완성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무부는 조만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미국산 차량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각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역시 공제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 대출 이자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공약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수백만 명이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일부는 월 5,200달러가 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들이 2026년 새해 첫 연금 지급분을 14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분은 물가 연동 조정이 반영된 첫 인상분으로 일부 수급자는 월 5,2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통상 매달 둘째, 셋째, 넷째 수요일에 지급됩니다. 1월 14일 지급을 시작으로 수급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연방정부가 2026년 물가 연동 조정률을 2.8%로 확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는 2025년에 2.5%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약 2,000달러로 다수의 수급자는 2026년에 월 평균 56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보장소득 SSI 역시 2026년부터 2.8% 인상됐습니다. SSI는 통상 매월 1일 지급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일정이 조정됩니다.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가 10억 달러 규모 신약 연구소 설립에 나서며 AI 기반 신약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릴라이 릴리가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두 회사는 이 연구소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베라루빈 인공지능 칩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앞서 릴리는 체중 감량 치료제 젯바운드 제조사로 수개월 전 엔비디아의 현 세대 그레이스 블랙웰 AI 칩 1000개 이상을 사용해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릴리는 신약 개발과 설계 과정에서 정교한 AI 모델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제약사 중 하나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AI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사는 이번 협력에서 엔비디아의 자금이 릴리로 흘러들어가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에 사용되는 구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순환 구조는 엔비디아의 다른 투자 사례에서도 의문을 제기받아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바이오테크 시장에서 오픈소스 AI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제약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활용한 자체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AI로 설계된 약물이 실제 실험실 환경에서 합성 가능한지 검증하는 기능을 강화한 모델을 포함해 다수의 신규 AI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김벌리 파워 엔비디아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양사가 추가 자원을 투입해 새로운 연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3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엔비디아와 릴리 연구진이 함께 근무하며 바이오테크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12,000달러에 중국의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해군 병사가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군으로 근무 당시 중국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중국계 전직 미 해군 병사가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13일 더 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역 시절 중국의 군사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12,000달러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미군 수병 진차오 웨이에 대해 미국 1심 법원이 전날 징역 20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토트 플랜치 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성명에서 이 현역 수병이 나라를 배신하고 미국의 안보를 해쳤다며 법무부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한 웨이는 국방 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 불법 수출 및 수출 공모 등 6건의 혐의로 작년 8월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뒤 체포될 때까지 USS 에식스호의 사진과 영상,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있는 여러 함선의 위치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견조한 한국 경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12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원화 약세에 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환율 움직임은 설명되기 어렵다며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이러한 경쟁력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베선트 장관과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협정 이행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며 해당 협정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미의 베선트 장관과 회동했으며 양측은 한미 양국의 최근 경제 동향과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 FDA가 GLP-1 계열 체중 감량 치료제와 자살 충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경고 문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릴라이 일리의 젯바운드를 포함한 GLP-1 계열 체중 감량 치료제에서
자살 충동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제약사들에 요청했습니다. FDA는 14일 발표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자살 충동 또는 자살 행동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2024년 예비 검토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으나 당시에는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소규모 위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DA는 이번에 위약 대조 임상 시험을 추가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GLP-1 계열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에 비해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동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총 91건의 임상시험과 107,910명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63,338명은 GLP-1 계열 약물을 투여받았고 47,572명은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26년 월드 투어로 시카고 솔저 필드에 이틀간 공연을 확정하며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대규모 월드 투어를 발표하며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단독 공연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어는 총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투어는 4월 9일 한국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북미 일정은 4월 25, 26일 플로리다 템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엘파소, 라스베가스, 볼티모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10대 도시를 순회합니다. 이번 투어의 무대는 360도 원형 구조로 설계돼 관객이 무대 중심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스타디움급 공연장에서도 객석 수용 인원이 확대됩니다. 월드 투어에 앞서 BTS는 오늘 3월 20일 정규 5집을 발표하며 총 14곡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이번 컴백은 2019년 이후 해외 투어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 군복무로 이어진 약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뤄지는 완전체 활동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26년 전 오렌지 카운티 카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종신형을 살던 한인 수감자가 교도소 내 싸움 끝에 숨졌습니다. 26년 전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러스에서 한인 운영 카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인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와의 싸움 끝에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 따르면 스티븐슨 최 김 씨는 지난 4일 북가주 베이커빌 교정시설 내 수용동에서 다른 수감자와 충돌한 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김 씨는 6일 사망했습니다. 싸움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조 듀티는 샌호아킨 카운티에서 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로 사건 후 제한수용 구역으로 옮겨졌으며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과 솔라노 카운티 검찰이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2004년 3월 13일 사이프러스 피프스 웨이브 카페에서 총기를 난사해 당시 21세였던 베트남계 여성 비너스 현 씨를 숨지게 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